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영수 씨, 올해 62세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이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 불과 2년 만에 김 씨는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자녀들 결혼자금 지원에 손자, 손녀 용돈까지 합치니 퇴직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바닥날까봐 매일 불안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무려 43.4%나 됩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순자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둘째 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아직도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다. 박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커녕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들을 돕느라 허리가 휘어집니다. 부산에 사는 이철호 씨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설령 일자리를 구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경비직이나 청소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관리직으로 일했던 자존심이 상했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로 일하게 되었는데 젊은 입주민들의 무시와 갑질을 견디는 것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50대인 여러분도 몇 년 후면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선 은퇴 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준비, 경제적 독립.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한국 부모들의 슬픈 현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미경 씨는 올해 64세입니다.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이고 둘째는 의사입니다. 자식들이 성공했으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큰아들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아이 둘을 키우느라 사교육비만 월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사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병원 대출금을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용돈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식들 형편이 어려우면 몰래 돈을 보태주곤 했습니다. 결국 정 씨 부부는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를 하고 정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효도는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시대. 과거 농경사회에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40%가 넘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병수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나 연락이 오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살고 아들은 회사 일로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막내딸은 아이 셋을 키우느라 친정에 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자녀 세대의 경제적 현실. 지금의 30대, 40대는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지훈 씨는 36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지만 전세 대출 이자만 월 150만 원이 나갑니다. 아이 둘의 사교육비는 월 25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도 매달 통장 잔고는 빠듯합니다. 김 씨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모시기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가정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30대, 40대의 60% 이상이 자신의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생활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대구에 사는 홍성만 씨는 59세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 씨는 은퇴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재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체크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 등 변동비용도 6개월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한 달에 평균 350만 원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부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통비와 외식비가 줄고 의료비도 덜 들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건강보조식품비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홍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5년간 성실히 납부해서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10년간 직장 생활을 해서 월 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200만 원입니다. 필요한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부족한 금액을 채울 방법을 찾으세요. 홍 씨는 재무설계사와 상담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안전하게 운용하면 연 4%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 5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만 원이 부족합니다. 홍 씨는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컨설팅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규직처럼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넷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광주에 사는 이순희 씨는 66세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서 월 130만 원을 받습니다. 저축한 돈도 많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똑똑하게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무료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복지관의 무료 물리치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지하철과 버스 무료 혜택을 이용했습니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꿔서 월 2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문화생활은 도서관의 무료 강좌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월 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했습니다. 다섯째, 절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마세요. 부천에 사는 박종철 씨는 68세입니다. 5년 전 큰아들이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의 전세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는 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역시 갚을 기미가 보였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후 자신의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박 씨는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생활비가 부족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준 돈이라고 생각하고 박 씨는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자녀에게 미리 주면 안 된다고.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노후 자금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자식을 돕고 싶다면 자신의 노후가 안정된 후 여유 자금으로 도와야 합니다.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산법,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약 268만 원입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년입니다.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에 3,600만 원.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는다면 20년간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억 6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과 저축, 그리고 은퇴 후 부업 등을 통해 이 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고 자녀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가족관계마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후 자금 계산을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 건강관리.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병원비가 노후 자금을 삼킨다. 울산에 사는 강태호 씨는 67세입니다. 은퇴할 때만 해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니까요.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3억 원 정도 모았고 국민연금도 받으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2년 차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3년 차에는 고혈압까지 생겼습니다. 약이 추가되면서 병원비가 월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4년 차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로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년 차에는 무릎 관절이 나빠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니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강 씨는 은퇴 5년 만에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돈도 잃고 삶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20만 원입니다. 젊은 사람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병원비가 대부분 만성질환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들입니다. 이런 병들은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에 사는 김정숙 씨는 64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했습니다. 50세 이후로는 매년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김 씨는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없습니다. 월 병원비는 감기 들었을 때 가는 정도로 거의 들지 않습니다. 김 씨의 친구들은 대부분 당뇨약, 고혈압약을 먹고 있고 어떤 친구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건강관리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지금 가장 큰 재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50대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 첫째,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귀찮아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전주에 사는 이동은 씨는 57세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귀찮아서 계속 미뤘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3년 만에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만약 1년 더 늦었다면 3기나 4기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치되었지만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50세 이후로는 반드시 매년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등 주요 암 검진은 필수입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도 꼭 받아야 합니다. 둘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고명순 씨는 69세입니다. 60세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헬스장에 가서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합니다. 고 씨는 동년배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문제없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할 때 고 씨는 그런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원주에 사는 박재욱 씨는 61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기와 술을 좋아했습니다.
회식도 많았고 저녁마다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60세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고 병원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반면 박 씨의 동창 친구인 최민호 씨는 55세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먹었습니다. 술도 끊었고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였습니다. 최 씨는 65세가 된 지금도 건강 수치가 모두 정상입니다.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한 사람은 투석을 받고 한 사람은 건강하게 지냅니다. 차이는 식습관에서 나왔습니다. 대체 술과 담배를 끊으세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짧습니다. 암 발생률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술 역시 간, 췌장, 위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뇌 건강도 해칩니다. 포항에 사는 신동철 씨는 66세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고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에 안 좋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60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며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 씨는 말합니다. 진작 담배를 끊을 걸, 진작 술을 줄일 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50대라도 지금 담배를 끊으면 폐암 위험을 크게 줄 수 있다고. 술도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면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째, 치아 건강을 지키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치아 건강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나쁘면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영양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틀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안에 사는 윤미자 씨는 68세입니다. 젊었을 때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60대가 되어 이가 많이 빠졌습니다. 틀니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틀니를 해도 자연 치아만큼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윤 씨는 젊었을 때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할 걸 후회합니다. 치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50대부터는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고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치아 관리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틀니나 임플란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입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점검.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사는 정영희 씨는 65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정 씨는 20년 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본인 부담금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손보험이 없었다면 노후 자금에서 2천만 원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50대 초반까지는 실손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절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3번째 준비, 사회적 관계. 외로움이 사람을 죽인다. 은퇴 후 찾아오는 고독. 대전에 사는 한승우 씨는 64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많은 후배들이 전송해줬고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연락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 직장 동료들과 가끔 만났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면 자신만 소외된 느낌이 들었고 상대방도 불편해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연락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취미 활동도 없었고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은퇴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일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외로움이 치매를 부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적고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5배 가까이 높습니다. 안산에 사는 김순자 씨는 70세입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아서 명절에나 봅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민망했고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우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활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첫째, 은퇴 전부터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성남에 사는 이상훈 씨는 56세입니다. 4년 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취미가 없었는데 은퇴 후가 걱정되었습니다. 이 씨는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산에 오르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친해졌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라 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또한 평생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기타 강좌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배웁니다. 같은 반 수강생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커피도 마십니다. 이 씨는 은퇴 전에 미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등산하고 기타를 치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부산에 사는 박영자 씨는 67세입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복지관의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독거노인집을 방문해서 청소와 말벗 봉사를 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좋은 일을 하니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봉사활동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지고 삶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광주에 사는 최동욱 씨는 69세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너무 많아 무료했습니다. 그러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노인대학에서는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최 씨는 한국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평생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역사를 배우니 재미있고 보람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수업 후에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도 수강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들을 몰라 답답했는데 이제는 카톡도 자유롭게 하고 사진도 찍어 공유합니다. 손자들과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넷째, 옛 친구들과 연락을 재개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태수 씨는 65세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다가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졸업 후 4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친구들도 반가워했습니다. 모두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모임에는 5명이 나왔는데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15명이 참여합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고 현재의 고민도 나눕니다. 김 씨는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난 것이 은퇴 후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5째,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일할 때는 바빠서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부부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매우 힘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철수 씨 부부는 60대 중반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항상 함께 있다 보니 자꾸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어 답답했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받고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월수금의 헬스장에 가고 아내는 화목의 문화센터 강좌를 듣습니다. 각자 활동을 하고 저녁에 만나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렇게 하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살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까운 이웃이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윤석진 씨는 72세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작년 겨울 집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평소와 달리 윤 씨 집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 씨의 신음소리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을 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윤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만약 옆집 아주머니가 신경 쓰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이웃들과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 사회적 관계를 준비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봉사활동을 하고 옛 친구들과 연락하세요. 그것이 외로운 노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노후 자금을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은퇴 전부터 취미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친구들과 연락하세요. 이 세 가지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서 검진 예약을 하세요. 오늘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행복한 제2의 인생이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3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70세까지는 13년입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김영수 씨처럼 돈 걱정에 시달리고 강태호 씨처럼 병원비로 노후 자금을 탕진하고
한승우 씨처럼 외로움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다릅니다. 홍성만 씨처럼 계획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김정숙 씨처럼 건강을 지키고, 박영자 씨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자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정작 나중이 되면 너무 늦습니다. 50대면 아직 1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병원 예약을 하세요. 이번 달에 노후 자금 계산을 해보세요. 오늘 저녁 옛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노년이 아니라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교훈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